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관계 부사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 하는 거였죠. 오늘 배우는 관계 부사는요, 접속사 역할과 무슨 역할을 할까요? 부사 역할을 한꺼번에 합니다. 자, 이 관계 부사도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앞에 선행사가 나옵니다. 이 선행사는 명사죠. 선행사를 수식하는 무슨 절일까요?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됐죠? 여기 나왔습니다. 접속사 부사 역할.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 해를 압니다. 그 해. The first World Cup was held then. 첫 번째 월드컵이 그 해, 그때 열렸습니다. 그 해가 그때랑 똑같죠. 제발 문제 그냥 풀지 마세요. 제발 선생님처럼 표시하고 푸세요. 너희는 그런 내공이 없는데 왜 자꾸 눈으로만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표시를 하세요. 자, 내가 동그라미 친 앞에 있는 거, 얘는 반드시 선행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까지 써줘야 되겠죠. I know the year 이라고 써줍니다. 선행사 다음에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겹치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써주면 됩니다. When the first World Cup was held, 나는 첫 번째 월드컵이 개최된 그 해를 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발 표시하면서 푸세요.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너희가.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부사라는 것은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 부사를 대체해 준다라는 것은 이 부사가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다는 말일까? 불완전하다는 말일까? 이게 없어도 되니까 이게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다는 말이겠죠. 자, 세 번째 특징 얘기해 줍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요런 형태로 와줘야 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어땠어요? 주어가 없거나 소유격이 없거나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하지만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네 번째.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써줄 수 있습니다. 바꿔서 써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예문이 뿅 하고 등장을 했죠. 자, 겹치는 부분 먼저 찾습니다. 선생님 표시 잘못해서 다시. 어떻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다시. 지울 수가 없나? 다시. 자, 다시 표시할게요. 자, 요거 더빌딩이랑 더빌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요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선행사가 돼야 되고, 얘를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 완성해 볼게요. 빌딩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왔으니까 목관대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which I work in 요렇게 돼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 봤을 때 얘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이 위치일 거 아니야. 왜냐면 더 빌딩을 이 위치가 받아준 거니까. 그럼 얘는 자꾸 여기로 이동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요렇게 문장이 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근데 앞에 봐봐리. 장소지. 그럼 얘를 뭘로 써준다? where로 써주는 거야? 그럼 문장이 또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빨리 써서 글씨가 날아가지만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모두 같습니다, 얘들아. 모두 같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바꿨을 때 얘가 전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 형태가 되죠.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는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봐봐리, 나는 일한다. 자, 뭐뭐를 일한다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얘는 일형식 문장인 거야. 일형식 문장이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얘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지금 굳이 설명한 이유는 관계 대명사는 여기 보세요.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문장과 쓰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지금 핵심이란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관계 부사의 종류는요, 요렇게 있거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뭐 the time 같은 요런 것들이 올 때는 when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이 올 때는 where, the reason, 이유가 올 때는 why. 그 다음에 얘는 방법인데요.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얘네는 같이 씁니다. 근데 얘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쓰고 싶은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세요. Can you show me how this copier works? 도 되고요. Can you show me the way this copier works? 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the way랑 how를 같이 쓰는 건 안 됩니다. 자, 내가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한 가지 더. 자, 얘가 관계사와 함께 쓰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the way를 쓰고 여기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냐면 in which로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Can you show me the way in which this copier works?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보세요. 시간과 관련된 경우에는 뭐 at, on, in, during 이거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죠. 얘네랑 위치가 같이 있을 때 when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게 뭐인지에 따라서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at night 뭐 아니면은 on Monday 뭐 in the evening 이런 식으로 올 거 아니야. 그게 짝꿍이 정해져 있잖아. 전치사가 전부 다. 그러면 걔랑 맞춰서 위치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장소도 마찬가지지. 얘는 좁은 장소, 얘는 위에, 그 다음에 얘는 넓은 장소와 안에, 얘는 어디로 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요런 전치사랑 위치가 합쳐져도 where로 바꿔서 써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라. 자, for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for which는 why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왜냐면 for the reason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the way는 선생님 말했듯이 in which 요렇게로 바꿔 써도 됩니다. 왜냐면 in the way가 되잖아. 뒤에 있는 얘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은 전치사가 뭐랑 짝꿍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으로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여름은 때입니다. 어떤 때야? 자, 복숭아가 더 맛있는 맛이 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during the time 이렇게 되겠죠. 뒤에 during the time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이곳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야? 내 친구와 내가 used to 뭐뭐 하곤 했다죠. 숨바꼭질을 하곤 했던 장소입니다. 그 뒤에는 요게 오겠죠. 내 친구와 나는 그 장소에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다. at the place가 오겠죠. 그럼 얘도 보세요. 너는 그 이유를 압니까? Why James and his family left his hometown. 제임스와 그의 가족이 그의 고향을 떠난 이유를 너는 압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임스와 그의 가족은 그의 홈타운을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Can you show me?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copier, 이 복사기가 작동하는 방식을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뒤에 in the way 이렇게 옵니다. 이 복사기는
in the way 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뒤에 보면요 다 빠진 거 하나도 없이 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한번 볼 건데요. 중학교 때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 나올 겁니다. 자, 선행사가 너무나 정직하게 장소, 시간, 이유라는 단어로 나와. 딱 요 단어들. 요렇게 일반적인 이런 명사로 나올 때는 관계부사와 선행사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됩니다. 보통 선행사를 생략하는데 이런 경우 너무나 이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고등학교가 많이 나와요. 스피드 체크를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을이고요.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줘야 되겠지. 자, 보기는 보면 모두 관계 부사가 나왔고 하나만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자랐다. 뭐뭐를 자랐다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럼 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얘는 될 수 없어요. 요거 중에 한 개 골라야 되는데 타운은 장소입니다. 그럼 where 골라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푸는 방식 잘 좀 보세요. 자, 이유가 없대요. 자, 문장이 끝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유를 꾸미겠네요. 자, 얘도 지금 보기에 봤더니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섞여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나는 사과해야 하는데 그에게. 문장이 지금 완전하죠? 그지? 나는 그에게 사과를 해야 해. 완전해.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해야 한다. 목적어까지 다 있죠, 여기에? 얘는 아니야. 자, 그러면 reason이 나왔어.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why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정리 좀 더 하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도 맨날 나오고요.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보면 어법 문제가 하나 출제가 돼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